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크드토너 6b Q&A. 의사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끌어낸 순간이 있습니까? 나는 그의 얼굴에 우려스러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묶여 검진과 물리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특별한 날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그녀가 검사를 마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의 눈에 담긴 충동이 궁금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좀 더 사적인 곳으로 따라오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주한 대기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시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를 따라가는 동안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는 여자였고 나는 그녀의 의료팀에 어떤 변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른 의사가 시어머니 얘기를 하려 하겠는가? 우리는 작은 상담실에 자리를 잡았고 그는 우리 뒤에서 문을 잠갔고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내 이름은 엠마다 의사회. 풀려고 내 소개를 한다. 시어머니도 주치의도 들을 수 없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호기심이 깊어지고 무슨 일인지 나에게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해주고 싶다. 의사의 설명을 기다리면서 뱃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엠마이고 38세 직장인입니다. 최근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의 변화. 나의 어린 시절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아이였을. 집을 떠난 어머니의 부재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패트리샤가 가족을 버리고 돈을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혼했고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저는 명문 회사가 아니더라도 고등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다니엘과 저는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에블린입니다. 두 팔을 벌려 저를 가족으로 맞이했습니다. 에블린은 한때 활기차고 쾌활한 여성이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휠체어에 묶인 채 잃었습니다. 사고로 정신 상태에 큰 타격을 입었고 건강에 대한 걱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로서 나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다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기분이 나아지면 직장으로 돌아갈 의도로 그녀에게 시간을 바치기 위해 직장에서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에블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처음 도착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우리를 떠나는 것을 꺼려했고 내가 집에서 일할 때에도 생각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나에게 복제되어 내가 그녀를 데려올 수 없게 만들었다. 반면에 내 동료 다니엘은 수년간의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보살핌을 돕기 위해 직장을 쉬는 것 이상으로 그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0년이 지나도록 지속적인 보살핌과 감금의 순환에 나를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에블린을 돌보기 위해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65세가 되었고 해가 갈수록 우리에 대한 그녀의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개인 생활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져 다니엘이 방문 횟수를 줄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블린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몇 분이라도 그녀를 떠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은 거의 사라지고 분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블린의 정기검진 날 새로운 의사인 라이언 박사가 등장했을 때 그가 나를 막았습니다. 내가 에블린의 딸이냐고 묻는 복도에서 나는 질문에 어리둥절한 내 신원을 확인했다. 그는 나를 삐걱거리는 눈을 피해 개인실로 데려가더니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너는 에블린을 돌보려고 에블린과 함께 살고 있었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화의 방향은 예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녀에게 치료를 제공하면서 그녀의 집에서 원격으로 일해왔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내가 좌절감과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삶에 끼친 피해를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던 현실을 깨뜨릴 뭔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내 마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공유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말은 내가 에블린과 함께 쌓아온 삶의 외관을 파괴하는 큰 망치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내 나이에 도달한 것은 라이언 박사의 말이 아니라 검사실에서 들려오는 에블린의 비명이었습니다. 패닉이 우리 둘을 휩쓸었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방으로. 우리를 맞이한 광경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블린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휠체어나 지팡이의 도움 없이 두 발로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긴박감을 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해 엠마는 시어머니에게서 떠나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급히 짐을 다니엘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괴로운 대화였다. 내가 에블린의 집에서 안전하게 탈출했을 때 그 사람은 나만큼이나 놀랐다. 라이언 박사는 당신의 시어머니 에블린이 수년 동안 당신을 속여온 충격적인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엠마의 말은 천둥소리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그가 나를 속이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이언 박사 쪽 그가 혜인의 휠체어 신세를 공유하려고 했던 계시에 분명히 부담을 느꼈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주치의 박사의 도움으로 수년 동안 유지해온 속임수입니다. 스미스 내 가슴이 가라앉고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아올랐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려는 건지, 의사가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건지.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 돈 엠마 모든 건 돈이 문제야. 시어머니가 장애 혜택을 받고 계셨어. 에블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라이언 박사가 저와 동행했고 함께 저를 속인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10년 동안 집에 들어서면서 나는 내 안에 솟아오르는 배신감과 분노에 놀랐다. 에블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박사 라이언과 나 H.M.마 일찍 돌아왔어. 그녀는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말을 더듬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에블린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그녀가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 엠마. 나는 나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사 라이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물 에블린 이 속임수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당신의 행동의 결과 에블린의 고백은 고통스러운 계시였습니다. 그녀는 재정적 이득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자신의 장애를 보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그녀의 공범자였습니다. 그녀의 상태에 대한 유지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내 분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과 실망감이 뒤섞여 나는 그녀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그러한 극단적인 조치로 몰아넣은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 박사는 에블린 사건에 대한 법적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당국에 속임수를 보고했습니다. 그녀와 스미스 박사는 가혹할 것이지만 그것은 정의를 향한 필수 단계였습니다. 그 후에 나날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절차였습니다. 에블린은 집의 상실에 직면했습니다. 폐허에서의 그녀의 명성과 형사 고발의 전망. 지금 살고 있는 다니엘과 나는 임대 아파트에서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눈의 조각들을 주워야 했습니다. 한때 에블린에 대해 가졌던 신뢰는 깊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찢은 속임수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면서 우리 결혼 생활은 긴장되었습니다. 에블린과 스미스 박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것과 별개로 나는 분노와 종결에 대한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답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에블린과 대면했습니다. 에블린 왜 그런 짓을 했나요? 나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법정에서 그녀 맞은편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 말을 찾기 위해 애쓰던 그녀의 눈에는 시련의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무 외로웠다. 엠마는 사고 이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너와 다니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곁에서 나는 그녀를 향한 마음이 아팠지만 배신의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행복과 행복을 희생하면서 거짓된 척하면서 그녀를 돌보며 10년의 삶을 보냈습니다.
에블린의 행동은 그녀 자신의 삶을 훨씬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재판 결과 에블린과 스미스 박사는 지역사회 봉사형을 선고받았고 잘못 받은 장애 수당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는 씁쓸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한 번 사기 신탁의 정서적 여파를 헤쳐나가기 위해 상담을 구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것은 재건하기 어려웠고 우리는 치유를 향한 긴 여정에 직면했습니다. 삶을 재건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우여곡절로 계속되었습니다. 용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그림자를 넘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에블린의 속임수가 이제 폭로되면서 우리 존재의 초점이 되었고 법적 절차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니엘과 나는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풍경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빌린 아파트 뒤에는 고통스러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캔버스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소지품을 풀 때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치른 희생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블린의 보살핌과 가족의 근간을 뒤흔든 배신은 모두 아픈 역사의 일부였지만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속임수의 상처가 달렸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우리는 치유에 전념했고 그 헌신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상담 세션은 우리에게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진 벽, 우리 관계에 대한 다니엘의 헌신은 흔들리지. 그는 처음의 부재에 대해 사과했고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끼친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나 역시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에블린의 속임수를 가능하게 한 내 자신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더 빨리 우리는 개인적인 열정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일상을 확립했습니다. 다니엘은 경력을 다시 시작했고 저는 원격 근무 환경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새로운 경력 경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였고 저는 어느 날 저녁 다니엘과 나는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해방감을 느끼며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블린과의 신체적,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 때입니다. 대가족과 다시 연결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여동생 로라는 동안 에블린과 멀어졌지만 고쳐지길 바라며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의 깨진 유대감. 로라의 반응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고 우리는 그녀를 우리 삶에 환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몇 년이 지나 우리는 에블린의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와의 관계가 여전히 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녀가 여전히 다니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저는 그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폐쇄적인 모습을 추구했던 요양원은 우리가 한때 살았던 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엘리는 연약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속였던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초래한 고통에 대해 내 안에서 그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행동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단계였습니다. 에블린의 죽음은 10년간의 속임수로 가득 찬 우리 삶의 소란스러운 장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는 더 강하고 탄력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과 저는 계속해서 함께 삶을 구축하여 배신의 폭풍을 이겨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를 받아들였고
저는 다음과 같은 직업에서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손이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가족의 속임수에 이끌었습니다.